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임종욱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국내 4개 운용사에서 주식형 액티브 ETF 8종이 동시에 상장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BBRG 액티브 ETF 2종을 상장한 바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의 책임 운영력인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서치본부 김정수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팀장 김정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액티브 ETF가 생소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기존 패시브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국내의 경우 채권형은 2017년 6월, 주식형은 2020년 9월 첫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액티브 ETF는 접근성이 높은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특성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펀드 매니저 재량에 따라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하고 투자 전략이나 편입 종목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액티브 펀드와 유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에서 퓨처 모빌리티의 정의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향후 10년간은 우리의 이동수단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동력원만 전기나 수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플라잉카, 로보택시 등 이동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통신, 자율주행,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기술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래셋이 정의하는 퓨처 모빌리티는 이러한 모든 개념을 포함합니다. 퓨처 모빌리티는 단순 탈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 영역으로 확장하는 메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T, 에너지, 통신, 인터넷, 유틸리티, 기계 등 복합 기술로 융합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력원과 관련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플라잉카, 우주항공, 공유경제 플랫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가 지난 5월에 상장이 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ETF나 펀드가 타사에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ETF만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기존의 전기차 혹은 수소차 등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 이동수단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는 수소차, 전기차 외에도 공유경제 플랫폼, 자동차 전장기업, 우주항공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풀이 넓다는 점에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상장 이후 꾸준히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퓨처 모빌리티의 그 밸류 체인에는 전기차부터 수소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ETF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밸류 체인 내에서는 현재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서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소재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 등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LG화학 등과 같은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경쟁이 격화될 수 있지만 높은 퀄리티의 양극재, 음극재, 동박 등의 소재를 양산하는 기업들은 고객군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매력도가 높습니다. 수소차에서는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수소연료 전지 내에서도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소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오랜 노력 끝에 국산화 및 양산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역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2025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잉카 등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유지 보수로 구성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하드웨어 쪽에서 M&A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예로 든다면 테슬라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퓨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한국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점유율을 합치면 글로벌 1위입니다.
특히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3원계 배터리 양산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도 큰 폭의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를 합치면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2위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8.5조 원의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침투를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도 많은 공급 사슬을 구축했듯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큰 공급 사슬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들에 비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차체 등을 주문 생산하거나 개발해줄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IT 기업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애플카, 구글카 등의 이슈만 보더라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글로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각국의 생산 거점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그러한 수요에서 가장 먼저 유리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전장화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들은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죠. 스마트폰은 화재가 나면 교체하면 되지만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에서도 안전성과 기술력은 매우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글로벌 스마트폰 밸류 체인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큰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존 스마트폰 밸류 체인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단적인 예로 카메라 모듈을 들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확대되면 한 대당 카메라가 최소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성능의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큰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제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경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편입 종목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ETF를 상장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초반에는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5월 말 글로벌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왔었고 재고 일수도 사상 최저 수준, 북미 인센티브도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완성차 및 부품 업종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6월이 지나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비중을 축소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부품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전기차 및 수소차의 침투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보다는 부품 기업들이 그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자동차 비중을 줄인 만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자회사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예상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신 전기차 시장의 성장 곡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양극재 핵심 기업 및 에코프로 BM, LNF를 중심으로 동박 기업인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분리막 기업인 SK IE 테크놀로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장 쪽은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으나 반도체 사이클 하락 우려와 전장 쪽에서의 M&A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편출하고 대신 전장 부품 기업으로 전략을 확대하고 있는 LG이노텍과 MLCC 기업인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분야별로 나누어 볼 때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약 40.2%, 수소 발전 및 수소차가 약 17.9%,
현대차, 기아와 같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22.9%, 전장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약 14.6%, 통신 및 우주항공이 약 4.1% 수준입니다. 대형주가 약 82%가량 되고요. 시가총액 2조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중소형주 비중이 1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하자면 코스피가 약 71.4%, 코스닥이 2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소 쪽에 집중되어 있고 대형주,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향후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 시장이 정교해지면서 과거와 같이 섹터 전체의 종목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 간 주가 차별화 현상이 가장 강해지고 있습니다. 훨씬 디테일한 리서치를 통해 해당 산업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같은 전기차 업종에서도 서브 섹터가 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이 다음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알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과 같이 유동성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우선 밸류에이션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기대감으로 성장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혁신을 수반하는 성장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비중은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소재, 즉 양극재, 동박, 첨가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할 전략입니다. 현대차의 수소 행사를 중심으로 수소차 및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내년도 성장이 이어질 기업들을 중심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퓨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다양한 격려를 통해 투자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